미국으로 합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에서는 아들인 마두로 게라가 부모가 납치당했다고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비밀 경호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 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은 납치된 전쟁 포로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유엔에선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놓고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에 이송이 됐는데 먼저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착륙 헬기장이 넓게 트여 있어서 취재진이 망원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미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법원에 나가는 첫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래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한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고 부인은 눈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체포 중에 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에 옮겨져서 5분 정도 떨어진 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또 법원 앞에는 친마두로 반마두로 시위대가 동시에 모여서 서로한테 소리를 치면서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치소에 돌아갈 때는 외부 노출 없이 그대로 장갑차에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소가 되면서 유죄 무죄 여부를 묻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면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한참을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들어와서 착석을 했는데 신분을 밝히라고 말하자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집에서 납치가 됐다. 그리고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입장을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판사가 오늘은 신원만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된 이유를 설명하고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보장하겠다는 말을 한 뒤에 첫날 재판을 끝냈습니다. 다음 공판은 2달 뒤에 3월에 열릴 예정인데 마두로 대통령은 그때까지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을 전망입니다.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2년 넘게 러시아를 규탄하는 발언들만 이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러시아가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 이란, 쿠바가 동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먼저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가 받아서 미국이 무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법 원칙과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 침략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중국, 쿠바, 이란이 이어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거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안보리에 참여한 나라 중에서는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정도가 미국 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진 시각 베네수엘라 의회에서는 아들인 마두로 게라가 부모가 납치당했다고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지지한 이들을 검거하겠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계획도 관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 이뤄진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베네수엘라 의회 개원식 연설에 나섰습니다. Secuestraron a Nicolás y a Cilia, pero no secuestraron la conciencia de un pueblo que ha decidido ser libre. 부모인 대통령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의무를 다하고 있겠다며 자국민 결집을 호소했고 국가원수 납치가 일상화된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연대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 미국 압송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동생 호르헤 로드리게스를 국회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로드리게스 부통령 남매는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통령 부부를 무력 축출한 미군의 공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이는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 조장하거나 지원한 모든 이들을 즉각적으로 수색, 체포한다는 내용의 비상 선포문입니다. 미국에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 체포 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서에는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령, 공공시설과 석유산업 군사화, 국경지대 병력 강화, 필요한 경우 국내 이동 제한과 집회 등 금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놓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안팎 정세 역시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소식은 미국 뉴스를 전한 뒤 다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비밀 경호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용의자 한 명은 오하이오에 있는 벤스 부통령의 자택의 창문을 망치로 부수며 침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벤스 부통령과 가족들은 워싱턴 DC로 복귀한 상태여서 자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스 주지사는 주내 일부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월스 주지사는 재선 운동 대신 주정부 운영과 사기 의혹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innesota faces enormous challenges this year, and I refuse to spend a single minute doing anything other than rising to meet this moment. Minnesota has always come first and always will. 이번 결정으로 주지사 선거 구도가 흔들린 가운데 미네소타를 지역구로 하는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 의원이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카운티에는 48시간 동안 100밀리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라크스퍼 마리나 인근에서는 도로 절반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연중 최고 수위의 밀물, 이른바 킹 타이드가 겹치면서 주택가까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We're trying to keep as dry as possible. You know, every sump pump, every sandbag. But this is just kind of normal for this area. But it's just gotten, this is really much worse than we've ever seen. 기상당국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비는 내일 오전부터 잦아들겠지만 북서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와 밤부터 다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사건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1월 한 남성이 화장실 근처에서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흉기를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남성은 계속 돌진했고 테이저를 사용했는데도 멈추지 않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노숙자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현재 행정 휴직 상태이며 사건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단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45분쯤 시작돼 진화 작업은 2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0년 동안 덴버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최대 규모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으며 인근 약 15채 주택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뉴욕 지하철 기본 운임이 3달러, 한화 약 4,3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교통공사는 오늘부터 지하철 단일 승차 요금을 기존 2.9달러에서 3달러로 10센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10센트가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열차 지연과 노후시설 문제 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만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최근 취임한 맘다니 뉴욕시장이 버스 완전 무료화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단행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오늘 인기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를 알약 형태로 출시하고 월 $150 미만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투여 용량을 대상으로 하며 노보노디스크는 더 높은 용량도 이번 주 안에 알약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혜택은 현금 결제 환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나스닥이 0.69% 올랐고 S&P 500은 4거래일 만에 6,900선을 탈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금융이 2% 넘게 오르며 돋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침공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지만 시장은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 기대가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상승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74% 오른 배럴당 58.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테러 관련 혐의로 뉴욕시 법원에 출두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면서 금과 은 선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금 선물은 2% 상승하며 트로이 온스당 4,450달러를 넘어섰고 은 선물은 최대 7%까지 올라 온스당 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마존이 알렉사 플러스 웹사이트를 공식 출시하며 2% 올랐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번스타인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5% 급등했습니다. 또 금융주가 일제히 52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JP모건 체이스도 2%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LA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는 총영사관 시무식에서 올해도 재외국민 보호와 민원 서비스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에서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관세와 이민 단속 등으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월드컵 등 세계적 행사를 앞둔 올해가 도약의 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2025년에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지금은 언제보다는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로 돼서 함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딴 단체장들하고 미팅을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국경 문제가 더 우리 어려운 우리 현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한인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전부 다 합심해서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하지 어느 한 단체만 특정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과 올림픽 경찰서장 등도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한인 사회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주 한인 재단이 오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23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전역 해변에 입수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졌고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며 바닷가에 입수하지 말 것과 모래사장에도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마운트 볼디 등산 지역에서 등산객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 일대 7개 주요 트레일이 오는 7일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기상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등산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폐쇄 기간 중 출입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이 오는 1월 13일 미주 한인이민 123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레이번하우스 빌딩에서 제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외동포청과 주미 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초청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 사회 주요 이슈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데이브 민과 영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연방 의원들이 참석하고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상과 청소년 리더십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인근 페어팩스 카운티 바크로프트 플라자에 위치한 한인 운영 태권도장 UMS 마셜 아츠가 지난 1일 오전 화재로 건물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당시 건물 내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 정지나 차량 등록 취소를 빌미로 한 사기 문자 메시지가 급증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주정부 기관을 사칭한 이 문자들은 긴급 상황을 가장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며 접속 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처는 주정부가 관련 사안을 문자 연락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FTC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라며 저항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태세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생포 직후엔 저항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마두로 핵심 측근인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 카베요 내무장관 등이 잇따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저항 노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Está hoy unido, cohesionado ante la agresión imperial que se ha perpetuado el día de ayer, 3 de enero.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과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관계를 우선한다는 영문 성명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내 여론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오빠이자 마두로의 최측근인 호르에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지난해 비밀리에 미국과 마두로 이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도정부 수반으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거론됐으며 미국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기술적, 정치적, 지역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인물로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마두로 생포 과정에서 배신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까지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 줄줄이 경고를 내놨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베네수엘라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를 콕 집었습니다.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반미 성향의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마두로처럼 군사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will be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Yeah. You know why? Because they kill a lot of people.
멕시코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협박성 경고는 이어졌습니다. Cuba literally is ready to fall, and you have a lot of great Cuban Americans that are going to be very happy about this.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서방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장악력을 확고히 하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구상, 이른바 돈로주의를 힘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This is the Western Hemisphere. This is where we live,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 Western Hemisphere to be a base of operation for adversaries, competitors, and rivals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중남미를 넘어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덴마크를 자극하는 등 개입 반경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트럼프가 세계 초강대국을 불량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는 등 힘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세계 곳곳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공이자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두로를 축출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구호가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결국 미국이 노린 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그림도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이 많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약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Una agresión en donde se vea y todas las leyes internacionales están dispuestas a que esto no ocurra, porque esto es una agresión militar y está. 멕시코 미 대사관 외벽엔 미국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적은 대자보가 붙여졌고. Creo que como que todos compartimos esta impotencia de que no solamente es un país el que está siendo pues bombardeado, ¿no? por Estados Unidos, sino 쿠바, 콜롬비아, 호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rump out! Trump out! Trump out! 외교적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는데 브라질 등 중남미 5개 국가 스페인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군사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두로 생포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작전에 대한 찬반은 팽팽했지만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전을 감행하기 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45%가 반대했고 24%만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9년 동안 150편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의 국민 배우로 불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각계에서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눈웃음을 우리는 더 이상 스크린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배우보다는 영화배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렸던 천생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7년간의 혈액암 투병 끝에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조용필, 이정재, 정우성 등 영화계와 연예계의 수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조문했습니다. 영화계에 또 별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친구이지만 그래도 영화계의 큰 별이잖아요. 60년 훨씬 넘게 영화를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5살 때 고 김지미 배우와 함께 황혼열차로 데뷔한 고인은 8살 때는 저 유명한 김기영 감독의 하녀에도 어린이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전성기였던 8, 90년대에는 영화 자체보다 더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성인 배우로 발돋움한 뒤 고래사냥,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어떤 장치도 없다.
그리고 라디오 스타 등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최소 150편 이상의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보여주며 국민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안성기 씨는 단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로즈업이 아주 좋은 배우. 그러니까 영화 배우. 특히 고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칠수와 만수, 성공시대, 개그맨 등 이른바 코리안 뉴웨이브를 이끈 새로운 흐름의 영화들에서 모두 주연을 맡았습니다. 거지부터 군인, 형사, 범죄자, 대통령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연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컴컴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감동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그냥 쭉 좋아합니다. 암투병으로 지난달 말 열렸던 첫 회고전에도 참석하지 못한 고인은 2017년 데뷔 60주년 기념전 때는 이런 영화들을 자신의 인생작으로 꼽았습니다. 정상의 인기 때도 스캔들 하나 없었고 사회 활동에도 무심치 않았던 절대다수 대중의 사랑은 물론 인품으로도 존경받은 마지막 영화 배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를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맞이합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중국군 의장들을 사열했고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진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예포 21발이 천안문 광장에서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은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는데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국에서 미국식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 최근 미국의 행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30분을 초과해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선 중국군 군악대가 고향의 봄 등 한국 노래와 중국 노래를 함께 연주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린도와 금박 용문 액자를, 펑리위안 여사에겐 전통 놀이개와 미용 전자기기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에이펙 때 시 주석에게 선물받은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 주석 부부와 셀카를 찍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다지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가고 자국 중심주의 시대가 왔다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미국이 그 중심에 서서 그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걸 관세 협상에 이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